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엠퍼라는 한국형 ICU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제가 이제 겪는 세 번째 한국형 ICU인데 첫 번째가 아이콘이었고 두 번째가 메디블록이었고요. 세 번째가 엠퍼입니다. 앞에 두 개는 제가 투자를 했고 엠퍼도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두 개도 잘 됐으니까 엠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엠퍼는 이제 지적 재산권, IP 사업을 혁신시키기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고요. 현재로서는 ERC20 토큰으로 발행이 되는 상태고 이후 메인넷을 만들어서 자체 플랫폼을 만들려는 어떤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경쟁 상대로 잉크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잉크도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블록체인인 것은 맞지만 설계 부분에 있어부터 각각의 플랫폼들이 추구하는 바와 그 과정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지적 재산권을 다룬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좀 완전히 거의 다른 체인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엠퍼에 대해서 그러면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배경,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좀 봐볼게요. 일단 이 팀들은 대부분 개발자분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이제 삼성전자 출신들이 단체로 나오셔가지고 만든 걸로 보이고요. CEO분은 다니엘 남 이런 분인데 현대자동차 쪽에서 있다가 NGU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드바이저들을 봤을 때는 일단 이 변호사 분이 있다는 거, 변호사가 항상 있어야 한국에서는 좀 안정감이 느껴지잖아요. 태평양에 계셨던 분이 있고 ICO 쪽에 좀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신문의 ICO나 가상화폐 관련된 글을 올리시는 분이라 가지고 이쪽에도 좀 전통한 분을 보고 이 임성철 씨 같은 경우는 지적 재산권 쪽에 특화된 일을 하시던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드바이저들이 어쨌든 업계에서 필요한 쪽으로 잘 구성이 됐고 노진호 씨는 이분도 삼성전자 있다 나오신 분인데 뭐 토큰뱅크나 비트뱅크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쪽 계통에서는 나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팀원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어드바이저랑 뭐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팀 자체가 탄탄하고 원래 이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일한 거니까 탄탄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탄탄하고 이 팀에서는 이제 협업이 잘 되지 않겠냐. 원래 이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서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요. 파트너십을 이제 비트뱅크라든가 뭐 딜라이트 이런 데는 제가 잘 모르겠고 키위 컴퍼니는 꽤 유명해요. 키위 컴퍼니를 제가 찾아봤죠. 키위 컴퍼니는 키위 미디어 그룹이랑 키위 컴퍼니랑 서로 이제 상호 출자 관계인데 생각보다 역사가 길어요. 이제 77년도에 의성 실업으로 설립됐다가 89년도 코스피 상장됐고요. 엔터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경영진은 이제 작곡가 김영석 씨, 정철 대표, 장원석 PD, 뮤지컬 감독 박할린 감독. 그러니까 꽤 유명한 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사고요. 어쨌든 지적 재산권에서 물론 출판 이런 것도 있지만 엔터 쪽에서의 노래 라든가 어떤 음원 이런 쪽에 지적 재산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십은 상당히 강력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키미디어가 이번에 검색을 해보니까 범죄도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키미디어가 27.5억, 키컴퍼니가 10억. 그러니까 양쪽이 상호 출자 관계로 보이니까 거의 반 이상을 된 거고요. 총재가 70억이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꽤 괜찮게 하는 그룹인 것 같아요. 이걸로만 봐서는. 그래서 이쪽에서 마음에 들었으니까 또
투자를 했겠 파트너십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는 거니까 투자를 했을 걸로 보이고요. 더스타가 있어가지고 더스타 아시아에서 이게 뭔가 해서 봤는데 이거는 아마 엔터테인먼트 쪽그 잡지사로 보여요. 처음에 뭔지 제가 잘 몰랐는데 잡지사로 보이고 재밌는 게 보면 이 더스타 아시아가 아시아경제TV랑 합병이 돼 있는 한 회사예요. 근데 아시아경제TV는 아신 분들도 알지만 아시아경제TV는 이제 케이블 중이랑 이제 유일하게 이제 코인 쪽에 대한 방송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오늘의 코인, 뭐 코인 넘버원 이런 방송들이 이제 아시아경제TV에 있고요. 그래서 더스타 쪽이 이제 엔터 쪽이니까 아시아경제TV가 직접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발 걸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상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팩트는 아니에요. 팩트는 아니고 그냥 그러지 않겠나 하는 저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를 봤으니까 일단은 탄탄한 어느 정도의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았고 뭐 이런 지적재산권 사업에 뭐 삼성이나 현대 뭐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뭐 최고 대기업이라고 하면 뭐 SM, JYP 이런 데가 최고 대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엠퍼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프로젝트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프로젝트 성격에 대해서. 일단 현재 IP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창작자는 크게 보면 뭐 노래 같은 것도 있고 글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음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작사도 있고 작곡도 있고 막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이 창작자가 어떤 물건을 내면 그 수익이 창작자한테 돌아가는 비율이 현재로서는 되게 적어요. 책을 출판할 때도 그렇고 레코딩을 해가지고 노래를 낼 때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한 5%에서 10% 아무리 많아도 20%는 절대 못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 10% 정도고 온라인화 되면서 약간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도 유통사가 이제 사실 대부분을 가져가고 소속사와 유통사는 또 다른 거죠. 유통사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뭐 음악으로 치면 멜론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고 출판사들 이런 곳들이 투자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가져가는 비율도 큰데 이제 이거를 P2P로 하겠다는 거죠. 개인 대 개인의 거래로 만들어서 창작자에 대한 권리를 더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게 있는데 싱어랑 퍼포머는 6%밖에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레코드 컴퍼니와 스트리밍 컴퍼니가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유통 구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회사가 엠퍼라는 토큰을 팔아요. 팔아서 그걸로 자금을 처음에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엠퍼 토큰이 이제 사람들이 가치가 생각하면 가치가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개당 뭐 10원이라고 예를 들면 10원이란 가치가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책을 하나 냈어요. 제가 책을 하나 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이제 저한테 있잖아요. 지적 재산권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엠퍼에 파는 겁니다. 엠퍼 이 회사에. 그러면서 엠퍼 코인을 받아요. 엠퍼 코인을 받는데 엠퍼는 일시급으로 제 책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일시불로 100만 원일 수도 있고 200만 원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대여일 수도 있고요. 뭐 5년이나 10년 동안 내 지적 재산권을 대여해 준다. 혹은 아예 넘기는 걸 수도 있어요. 영원히 지적 재산권을 엠퍼사가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일시불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엠퍼사는 그 지적 재산권을 모아서 이거를 이제 다시 협상을 하는 거죠. 실제 자기네들이 출판사를 차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출판사랑 우리가 유명 작가 누구의 지적 재산권 어떤 작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니네 이거 출판하려면 돈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회사와 회사의 계약이기 때문에 창작자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정 안 되면 엠퍼 쪽에서 출판사를 차릴 수도 있죠. 차려서
그냥 책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 엠퍼는 리워드 코인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엠퍼 코인으로 창작자한테 코인 지급을 해서 돈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출판사와 계약을 했다거나 아니면 음악으로 예를 치면 뭐 특정 가수의 노래를 저작권을 사와서 그게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럼 그 돈을 작곡가가 더 이상 그 음원에 대한 그 지적재산권을 넘긴 거니까 지적재산권 엠퍼가 있고,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엠퍼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엠퍼 코인을 가진 비중대로 그 수익을 다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가 한 명일 때는 그 수익이 작을 수도 있지만 엠퍼 코인으로 여러 작곡가의 작품들을 사와서 이게 한 달에 수익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나오면 그거를 정산을 해가지고 엠퍼 홀더들에게 배당을 하는 건데, 이 배당 자체를 이더리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엠퍼 커뮤니티를 이제 만드는 거고요. 대충 이제 구조는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POS 방식으로 노드와 인센티브를 만들 거다. 초기 발행량은 2억 5천 개고요. 메인넷이 POS로 나오면 이제 그때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드를 돌렸을 때 이제 뭐 퀀텀이랑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메인넷이 필요하느냐? 메인넷이 필요한 이유는 사이드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기 사이드 체인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이제 한글 백서니까 가능하면 투자하기 전에 백서를 좀 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요약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인기 여가수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열면 아시다시피 이런 여가수의 콘서트는 바로 표가 매진이에요. 그리고 안표 가격도 엄청 비싸요. 그렇지만 이 엠퍼가 A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A가 소유하는 모든 곡들의 저작권의 로열티를 예를 들어서 뭐 3년 동안 우리가 소유하겠다라고 되면 이 엠퍼를 이 여가수에게 주기도 하지만 이 메인넷이 있으니까 사이드 체인으로 엠퍼 A라는, 그러니까 엠퍼 A라는, 그러니까 여가수 이름을 딴 토큰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팬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 엠퍼 A라는 토큰이 이 여가수가 갖고 있는 로열티 혹은 저작권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엠퍼 A를 이 팬클럽이 사요. 그러면 이 팬클럽들은 실제 이 여가수가 돈을 받을 때, 여가수가 로열티나 곡에 대한 저작권을 받을 때 자기들도 그 수익을 배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엠퍼 A라는 토큰을 갖고 있으면 A가 어떤 티켓을 하거나 팬미팅을 할 때 우선권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어떤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사업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돈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뭐 팬미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상당히 팬들 입장에서는 이 가수,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수익금을 공유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걸 많이 갖고 있으면 이 가수에 대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좀 우선권이 있을 수 있다는 걸로 와서는 충분히 팬들이 살만한 어떤 재테크라고 보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메인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드맵을 보면 2018년 1분기에 메인넷 개발이 들어가서요. 초창기가 프로토타입이 2018년 2분기, 그리고 3, 4분기 때 IP 로열티와 그게 처음으로 이제 분배가 된다. 내년, 그러니까 1년 뒤에 거의 분배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7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분배가 된다. 그리고 이 개인 간의 그러니까 아까 엠퍼 A라는 사이드 체인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엠퍼 플랫폼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사고 팔을 수 있어야 되지만 거래소 상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그런 사이드 체인들만 거래할 수 있는 자체 거래소를 만들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청사진이 크고요. 청사진이 큰 거에 비해서는 모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약간 아크의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실제 최종적으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청사진이 크고 모금액이 작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고 했는데 그래서 상장 이후에 계속 우상향이 됐죠. 아이콘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판단하기가 이르고,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오히려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모금액이 작았을 때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상당히 괜찮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토큰 세일은 20%밖에 팔질 않아요. 전체 2억 5천만 개 중에 5천만 개밖에 팔질 않아요. 이 조금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되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IP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지적 재산권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금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유를 투자받은 돈으로 이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엠퍼 코인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잉크는 이 리워드 토큰이 아니거든요. 리워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위에서 거래를 해라. 지적재산권을 거래만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P2P로 거래할 수가 없어요. 리워드도 없고 그래서 토큰을 잉크사가 많이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50%를 판매를 했고요. 총 하드캡 자체는 그래서 엠퍼 같은 경우는 1만 이더가 총 하드캡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하드캡이 그렇게 크진 않고 마켓캡은 5만 이더예요. 20%를 팔기 때문에 상장을 했을 때 똑같은 가격이 5만 이더가 되는 거죠. 5만 이더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좀 찾아놨는데 213위가 5만 이더가 마켓캡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마켓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잉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등 정도 하고 있어요. 잉크를 보시면 지금 17만, 18만, 5만 이더에 비해서 한 4배 정도는 올라가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돼 있고, 자 보시면 지금 토큰뱅크라고 여기에서 잉크를 팔고 있고요. 시펀 이거는 마감이 됐는데 얘네는 이제 얘네도 퀀텀 QRC 토큰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건 엠퍼만 있고 이것도 지금 토큰이 거의 다 팔렸어요. 90% 팔렸고 생각보다 인기가 그렇게 사실 마케팅이 많이 되어 있던 팀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인기가 상당한 것 같고 여기에서 좀 더 편하게 이건 지금 프리세일이라서 좀 더 편하게 15% 추가 지급으로 할 수 있고요. 꼭 여기서 사실 필요 없고 이외에 이제 본 세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잉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50%를 팔았고 대신에 리워드 토큰이 아니에요. 리워드 토큰이라는 것과 아닌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리워드 토큰인 경우에는 현재 비트렉스에서 상장하긴 좀 어려워요. 대신에 홍콩 기반의 이제 여러 거래소들 바이낸스라든가 OKEX 뭐 업비트도 아마 별로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비트 이런 곳은 뭐 OKEX, 후오비 뭐 이런 데는 노려볼 수 있어요. 요즘 거래량이 개인적으로는 비트렉스가 거래량이 예전보다 많이 죽은 것 같거든요. 거래량은 비트렉스에서 일어나다기보다는 업비트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비트렉스가 지금 거래량이 유지되는 걸로 봐서 바이낸스에서만 상장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여기 카카오톡이랑 뭐 있으니까 이쪽 가서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하드캡이 작다는 점 그리고 한국 팀이어서 좀 어쨌든 해외 법인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이제 팀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신원이 확실하다는 거. 그래서 스캠의 이제 가능성이 뭐 스캠 가능성은 없다고 봐고요. 하드캡을 크게 하겠죠. 스캠이라면.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리스크가 이제 항상
어떤 ICO든 개발이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라는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아셔야 되지만, 요즘 ICO라든가 코인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경쟁 회사가 별로 없는 이런 쪽의 소규모 ICO들이 수익률이 좋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엠퍼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할게요. 꼭 투자하기 전에 백서를 한번 정독하시고, 카카오톡방 가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된 부분 운영진한테 질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